안녕하세요. 내가 바로 ESG 리더, 환경지킴이의 길잡이, 라이크 그린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지구온난화를 줄이는 탄소, 블루카본 수업을 진행할 그린쌤 김지윤입니다. 여러분 모두 만나서 반가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줄여야 하는 탄소, 늘려야 하는 탄소, 블루카본의 어마어마한 가치, 마지막으로 특명 위기의 블루카본을 되살려라 라는 내용으로 줄어들고 있는 블루카본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한 가지 자료를 보고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인공위성이 우리나라 바다를 찍은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면 섬과 섬 사이의 갯벌과 바다에 벽돌 모양의 검은색 패턴이 보이나요? 매우 신비로운 모습인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김미역과 같은 해조류를 키우고 있는 해조류 양식장입니다. 세계 과학자들이 아시아이 지역의 해조류 양식을 탄소를 흡수하고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방법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 왜 해조류를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줄여야 하는 탄소, 늘려야 하는 탄소입니다.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의 메탄,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가 증가하고 축적된 탄소, 카본의 양이 증가해서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줄여야 하는 탄소가 있다면 반대로 양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탄소도 있습니다. 바로 그린카본과 블루카본인데요. 과학자들은 지구 환경에 부정적인지 아니면 긍정적인지에 따라서 블랙카본과 그린카본, 블루카본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먼저 블랙카본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로부터 발생하는 탄소예요. 자동차의 디젤 엔진이나 석탄을 이용하는 화력발전,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검은색 흐름이 바로 블랙카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린카본과 블루카본은 자연 생태계가 흡수하고 저장하고 있는 탄소를 뜻하는 개념인데요. 먼저 그린카본은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숲, 열대우림과 같은 육상 생태계가 흡수한 탄소이고요. 블루카본은 바다에 서식하는 식물이나 맹그로브와 같은 연안 숲의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예요. 녹색의 숲과 파란색 바다를 생각하면 기억하기 쉽겠죠? 바로 그린카본과 블루카본은 블랙카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탄소 흡수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연안바다에 저장되어 있는 블루카본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블루카본은 2009년 UN 보고서 중에서 블루카본 건강한 해양의 탄소 포집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이 되었어요. UN과 IUCN에서는 해양 생태계의 블루카본 면적은 육상 생태계의 산림 생태계보다 좁지만 블루카본의 탄소 흡수 속도는 육상 생태계인 그린카본보다도 최대 50배 이상 빠르고 수천 년 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연안의 블루카본과 숲의 그린카본의 단위 면적당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비교해보면 산림 생태계 중에서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열대우림보다도 연안의 맹그로브 숲과 염습지의 단위 면적당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산림 생태계의 탄소는 대부분 식물체의 유기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반면에 블루카본은 토양 속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량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블루카본의 탄소 저장 능력 효율이 훨씬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블루카본이 그린카본보다 탄소 저장 능력이 탁월한 이유는 블루카본을 형성하는 생태계가
바닷속에 있거나 습지처럼 물속에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카본 중 하나인 숲에서는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면 박테리아들이 잎을 바로 분해하면서 산소로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놓아서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바로 보내게 됩니다. 나무가 이렇게 광합성을 하면서 흡수를 했던 탄소가 대기 중으로 다시 배출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바닷물에 잠긴 블루카본이 만들어지는 곳은 산소가 매우 부족한 습지와 같아서 산소를 이용하는 박테리아에 의한 분해가 매우 느리게 일어나고 블루카본이 분해되지 않은 채 갯벌이나 바닷속의 토양에 굉장히 오랫동안 저장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블루카본의 효율성과 탁월한 능력을 인정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2019년에 발표한 해양 및 빈권 특별보고서에서는 맹그로브, 염습지, 잘피군락을 블루카본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갯벌도 이러한 블루카본을 통해서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고요. 연간 최소 26만 톤에서 최대 48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어요.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면 이는 자동차 20만 대가 연간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해당하고요. 또 숲에서 30년 된 소나무 약 7,340만 그루가 한 해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양이죠. 우리나라 연안 생태계 중 블루카본 저장량이 높은 세 가지 서식처는 염습지, 갯벌, 잘피군락입니다. 현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인정한 탄소 흡수원은 맹그로브 숲과 염습지, 잘피군락 세 가지뿐이지만 다양한 블루카본 탄소 흡수 및 저장 능력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서 갯벌과 해조류, 해양 미세조류 등을 블루카본에 포함하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형인 블루카본 저장소인 염습지, 갯벌, 잘피군락은 각각의 서식처에 살고 있는 염생식물이나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해서 고정한 탄소나 그리고 육상 생태계에서 유입된 퇴적물 속의 탄소를 갯벌 토양에 저장해서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 탄소를 고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바닷속에 자라는 수생식물인 거머리말과 같은 잘피군락 약 10헥타르, 10헥타르는 약 축구장 14개 크기의 면적인데요. 이 정도의 잘피군락이 있으면 자동차 2,800대가 매년 배출하는 양과 같은 매년 5,000톤의 탄소를 흡수할 수가 있다고 해요. 미국 항공우주국의 인공위성이 찍힌 사진처럼 우리나라는 해조류 양식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죠. 바로 우리나라는 김과 미역 그리고 다시마 같은 다양한 해조류를 매일매일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해조류 섭취량은 약 5kg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해요. 미역과 다시마 같은 갈조류는 연간 약 5억 5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광합성을 통해 굉장히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명, 위기의 블루카본을 되살려라입니다. 하지만 탄소 고정 능력이 높은 블루카본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탄소 고정 효율이 매우 높은 블루카본이지만 연안 지역의 갯벌의 무불변한 매립과 개발로 인해서 연안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해수 온도가 상승해서 블루카본을 고정하는 식물들이 감소하고 해양 쓰레기나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 오염이 증가하면서 블루카본을 만드는 서식처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블루카본 연안 생태계 파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요. 환경 관련 국제기구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글로벌 블루카본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블루카본 관련 연안 생태계는 매년 3,400에서 9,800제곱킬로미터씩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매 3년마다 우리나라 면적만큼의 연안 생태계가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 갯벌의 환경적 가치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갯벌을 메우는 간척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는데요.
한국의 갯벌은 간척 이전에 비해 50% 미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갯벌 간척 사업으로 메워진 면적은 1971제곱킬로미터로 이는 서울시 면적의 3배가 넘는 면적이 사라졌고 잘피군락은 50에서 70%가 이미 파괴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 세계자연보존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체 해양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목표를 세웠고요. 2022년 12월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자고 합의를 하는 등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부터 블루카본을 기후 문제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2021년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2025년까지 약 4.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의 갯벌을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2050년까지 전체 갯벌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에 탄소를 고정하고 다른 생물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는 영생식물을 심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때 염생식물은 바닷가와 같이 염분이 매우 많은 토양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연안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LG화학은 한국수조원공단, 여수시 등과 함께 잘피 서식지를 복원하고 잘피 군락지의 생태적 특징과 기능을 연구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여수 앞바다에 축구장 14개 크기 10헥타르의 잘피 군락지를 복원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피 군락지가 복원되고 나면 탄소 흡수 외에도 잘피 군락에서 알을 낳고 씨어를 키우는 어류와 해양 생물들이 종수는 150% 이상, 개체수는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LG화학과 제페토는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서 2023년 6월 8일 메타버스 바다숲인 블루포레스트도 공개했어요. 블루포레스트는 바닷속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잘피를 심거나 바다 식목일 봉사활동을 하고 블루카본 관련 미션과 게임 등을 하면서 가상의 바다숲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블루포레스트에서는 누구나 쉽게 자기만의 바다숲을 만들고 블루카본의 탄소 감축 효과와 해양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메타버스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된 직업을 함께 알아볼까요? 인공호초 연구개발자는 바다 생물에게 먹이를 공급하고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인공호초를 설치해서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을 합니다. 재료공학과 해양 생물이 좋아하는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바다 생태계의 지킴이, 인공호초 연구 개발자에 관심을 갖고 도전해보세요. 자, 오늘 우리는 블루카본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블루카본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보기로 합시다. 자, 그럼 지구온난화를 줄이는 탄소, 블루카본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쌤 김지윤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